주말에 대전역 광장 앞에서 이렇게 서명대 회의시 연설을 하면서 저도 느낀 점이 있는데 민심이 좀 아니 왜냐하면 LH 사태 터지고 특히 느낌이 민심이 문재인 정권 안 되겠다는 민심이 더 커진 것 같아요. 폭이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.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당에서 어떻게 투쟁 전략으로 연기하냐 이거는 우리가 고민해서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여론조사 결과도 보니까 한국 사회 여론연구소하고 TBS가 조사한 걸 보니까 잘하고 있다는 거는 36.9%, 잘못하고 있다가 60%입니다. 그래서 또 벌어졌어요. 그러니까 LH 투기 사건 이후에 민심이 잘못하고 있다가 60%대로 다시 올랐다. 23.1% 차이가 나고 있고, 또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37.7%가 문재인 정권 잘하고 있다. 57.4%가 잘못하고 있다. 그래가지고 여기도 뭐 60% 가까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중요한 거는 20대가 상당히 분노를 하고 있어요. 그래도 정의라든지 공정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순수한 영혼을 가진 20대가 굉장히 지금 분노하는 그런 의견들이 커지고 있다. 이걸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것 같고, 아주 뭡니까 이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는 그 절대적인 층이 이렇게 43~4%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그거를 야당이 제대로 됐으면 좀 살리는데 아주 잘하고 있다는 20대 초반보다 배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여론조사가 물론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그거는 차치하고더라도 일단은 이 흐름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고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재미있는 것은 LH 사태 이후에 3기 신도시 지정하는 문제를 갖다가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그것도 취소해야 된다 전부. 3기 신도시 취소해야 된다는 게 57.9%, 취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가 34%. 그래가지고 여기도 보면은 이 LH 사태 이후에 문재인 정권의 공정성이라든지 정의감, 도덕성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취소해야 된다고 하면 확실히 무조건 취소하라가 43.4%, 그리고 무조건 취소하면 절대 취소하면 안 된다가 18.3%니까 절대 지지계층과 부정계층은 거의 이렇게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봤을 때 이런저런 여론조사 추이를 종합해 보더라도 한 33~4%는 아무튼 이 정권을 지지하는 계층으로 나오는데, 지금 서울시장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은 박영선 이런 실정을 하는데 33~4% 나오잖아요. 그리고 오세훈, 안철수 씨 누구든 자연화되는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, 중요한 거는 이 정권을 지지하는 34%는 대깨문을 중심으로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나라가 망하더라도 아마 지지하는 계층이 될 것이다. 그래서 야권도 아니라 실패하면 이 계층은 무조건 투표장에 가고 조직표가 있기 때문에 참가가 안 되지 않느냐.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걱정을 좀 하면서 이 여론조사를 보았습니다. 지금 일반 서민들은 집 한 채 갖고 있는 서민들은 난리예요. 보니까 이게 무슨 아파트가 자기 사는 집인데 무슨 재산 개념이 좀 있긴 합니다만 대출도 잘 안 해주는 요즘 추세로 볼 때 공시지가가 말이죠 19% 이상 인상돼가지고 14년 만에 최대로 올랐는데 보유세를 또 많이 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와서, 그래서 서민들은 그렇죠 벌이는 줄어들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 활동은 안 되고 세금은 지금 계속 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고 있다. 이런 민심도 우리가 좀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문재인 정권 정말 안 된다. 문재인 정권 종식기자 문재인 정권인 것에 대해서 또 칼럼니스트도 지적했습니다만 주권 재민이 아니다. 국민의 권리가 모든 대한민국
통치행위 합법적인 권위가 국민으로부터는 게 아니고 주권 재문이다. 문재인으로부터 오는 잘못된 이 세태를 비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나라를 이렇게 파탄 지경으로 오는데 책임이 있는 인사들은 본인들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사죄보다는 그냥 또 때가 되니까 선거 때가 되니까 면피용으로 나와서 뭘 해보겠다고 이런 걸 보면서 부끄러운 마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.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은 탄핵 당시에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해서 좌파들의 발언을 막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못한 역사적인 책임이 있는 것 같고, 또 작년 총선 때 당대표로서도 중요한 역사적인 기회를 탄핵 찬성파들의 핵심 주동자들의 뒤에서 말이죠, 그런 반협박 같은 그런 거에 못 이겨가지고 본인 독단적으로 공천권 행사 못하고 또 야권 이렇게 전략적 제휴로 훨씬 많은 의석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이런 분들이 또 페이스북에서 정치를 하고 이렇게 문정권을 비판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 이전에 본인들의 죄과에 대해서 분명히 역사에 대해 사죄를 하고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. 이렇게 하고 이게 맞는 것 같고, 홍준표 씨도 마찬가지예요. 제가 기억납니다만 2018년도 지방선거 때 세상에 건국 이래 야당 역사상 그렇게 참패한 적이 있습니까? 지금 서울시 구청장 보세요. 서초구청장 조은희 구청장 빼놓고 한석구만 못 얻었고, 지방도 마찬가지예요. 경상도 일부 지역 빼고는 다 참패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 그런 선거 참패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지 뭔지 모릅니다만 이렇게 뛰어가지고 다들 당이 망하고 어려울 때 그 당시 보면은 비대위 체제도 제대로 보수 인사를 세워서 당을 정비하지 않고 홍준표 씨는 혼자만 물러나서 김성태라는 탄핵파가 장난하면서 김병준이라는 노무현 사람 세워서 보수당을 정비할 길을 다 잃어먹고, 저 마찬가지로 황교안 선생님도 작년에 총선 끝나고 투표 결과 다 발표되기 전에 집에 가서 성명서 내고 책임도 안 지고 그러다가 무슨 김종민이라는 야당 인사도 아닌 분 말이죠. 들여다가 이렇게 당을 엉망으로 만들고 이 나라를 파괴하는데 엄청난 책임 있는 두 분이에요. 그러니까 투쟁하는 건 좋은데 역사에 사죄하고 뭘 잘못했는지 알고 좀 게임에 뛰더라도 뛰어야 되지 않나, 이런 것이 안 되니까 보수가 안 되는 거예요. 정리도 안 되고 그냥 선거 때 되면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말장난들 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런 거를 알고 좀 평가를 하고 혼낼 때 혼내야 되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하니까 이 잘못된 인사들이 자꾸 이런 잘못된 정치 문화를 만들고 있다,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.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